원칙상 잔금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부동산 등록 세액의 5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매도인이 협력을 안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라고 반박을 하면은 그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취소가 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법률사무소 진리 최석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 부동산 거래만큼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가 좀 상당히 드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것도 많고 절차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하고요. 모든 금액을 지급한 다음에 목적물을 인도를 받았다. 이러면 다 끝난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매, 증여, 재산분할 상속 이로 인해서 부동산 소유권의 변동이 생겼다라고 할 때에는 무조건 등기소에다가 부동산 소유권의 변동 사실을 별도로 신고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밟아야 변동의 효력이 완전히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는 좀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금 지불하고 목적물 인도를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문제없이 웬만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협력을 해줍니다. 근데 가끔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협조를 안 해주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에는 빨리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진행해가지고 소유권을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원칙상 잔금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부동산 등록 세액의 5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했다. 즉 매도인이 협력을 안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라고 반박을 하면은 그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취소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도인이 협력을 좀 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에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할 때 한 번 더 등기부 등본을 한번 떼봐가지고 매도인이 제3자한테 소유권을 이전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별도의 담보 제공, 그러니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없는지 이런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가지고 만약 내가 매매계약을 할 때와 똑같이 별 변동사항이 없다고 한다면은 법원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먼저 안전한 상황을 만들어둔 다음에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매매대금 송금 내역, 그 다음에 매도인과 대화를 나눴던 카톡 내용들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자신이 소유권을 매도인으로부터 이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 주시면은 승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매도인이 그냥 매매대금을 받고서 처음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을 의도였다 라는 점을 좀 밝힐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매도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가지고 매도인을 좀 더 압박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점이 또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실제로는 등기부를 통해서 그 권리 관계가 입증이 되는 만큼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특한 참여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